오늘은 오승희 작가님의 할머니를 따라간 매주 읽을 건데 이 소설은 5학년 은지의 눈으로 바라본 어른들의 모습이 주된 내용이야. 여기에서 나오는 어른은 은지 엄마와 할머니인데, 할머니는 원래는 같이 안 살았는데 2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혼자 되신 할머니는 원래 사시던 고향을 떠나서 은지네 집에서 같이 살게 돼. 그런데 할머니는 은지네 집에서의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 아파트에서 사는 생활이 할머니의 삶과는 맞지 않았던 거지. 할머니는 옛날 방식을 지키고 싶어하고, 예를 들면 메주를 직접 다 떠서 된장을 만들고 간장을 만드는 이런 옛날 방식을 그대로 지키고 싶어하고, 은지 엄마는 이제 변화됐으니까 이 변화된 새로운 방식대로 살고 싶어해. 엄마와 할머니를 모두 좋아하는 이 5학년 12살 소녀 은지는 두 어른 사이에서 고민이 아주 많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할머니를 따라간 매주. 아파트 앞 주차장에 차가 듬성듬성 세워져 있다. 꼬마 아이들이 그 사이를 뛰어다니며 놀고 있다. 이제 가을이 왔나 했더니 벌써 겨울인가 보다. 아이들 옷차림이 두텁다. 아스팔트 위를 스치는 바람이 제법 매섭게 느껴진다. 집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여니 구수하고도 누른 듯한 냄새가 집 안에 가득 차 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바로 부엌이다. 큰 들통에서는 김이 펄펄 난다. 할머니! 어라? 너 이제 어째 이리 일찍 오냐? 할머니도 참 토요일이잖아요. 아, 그렇구먼. 저기 몇 시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할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 그릇을 주섬주섬 내놓았다. 나도 숟가락을 놓으며 물었다. 할머니, 그런데 지금 뭐 하세요? 메주콩 삶는 거요? 얼추 다 된 것 같은데. 할머니는 들통 뚜껑을 열고 속을 한번 뒤져 보았다. 아, 그만 꺼내야겠다. 잘 되었어. 거실 한가운데에 함지가 놓여 있다. 할머니는 거기다가 콩을 들이부었다. 너 어여 밥 먹어. 나는 이것 좀 찧어야 쓰겄다. 할머니는 방앗공이로 콩을 찧었다. 절구에 찧어야 하는데 이건 웡색해서 참. 처벅처벅 찢는 소리가 난다. 밥을 먹다 말고 나는 그쪽으로 가보았다. 오랜만에 보는 방아질이 재미있어 보인다. 할머니, 나도 해볼게요. 아서 네가 뭘 혀. 아이, 할머니 한번 해볼게. 방앗공이를 들고 때를 쓰자 할머니는 할 수 없이 그걸 넘겨주었다. 할머니는 내가 찢는 것을 바라보며 한동안 앉아있더니 혼잣말을 했다. 애미가 장 관리나 제대로 할지 모르겠네. 이번 장이 잘 돼야 두고두고 잘 먹을 텐데.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함지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몇 번 방아질 할 때는 재밌더니 찧어진 콩이 공이에 치덕치덕 달라붙자 힘이 들었다. 내가 가쁜 숨을 쉬자 할머니는 공이를 빼앗으며 말했다. 어여 가서 밥이나 먹어. 참, 너 이것 좀 주랴? 할머니는 공기에다 콩을 조금 덜어주었다. 내가 어렸을 때 이거 숱하게 집어 먹었구먼. 왜 그렇게 맛있던지. 엄니 몰래 야금야금 먹다가 배탈 나서 치간 뻔질나게 드나들었지. 나는 콩을 입에 넣었다. 밥에 넣어 먹는 콩과는 다른 맛이었다. 푹 익어 물컹거리는 것이 밥맛 비슷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 나는 슬그머니 그릇을 밀어놓았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엄마가 들어왔다. 토요일이라 일찍 퇴근했나 보다. 엄마는 방아를 찧고 있는 할머니를 보더니 기막히다는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는 모른 채 하고 계속 방아를 찢는다. 엄마는 인상을 찡그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도 엄마를 따라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으며 엄마는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정말 왜 저러신다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엄마는 화가 나서인지 옷을 탁 팽개쳤다. 하여간 꼭 자기 주장대로만 하시려고 한단 말이야.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기어코 하시고야만이. 주위 사람들 얘기는 듣지도 않고. 그러고 보니 얼마 전 할머니가 매주를 쓰겠다고 했을 때 엄마가 말렸던 생각이 났다. 아파트니까 항아리 늘어놓을 데도 없고 냄새도 나니 하지 말자고 했던 것이다. 나는 엄마 옆에 서 있기가 불편해 내 방으로 건너왔다. 책상머리에 앉아 숙제 공책을 펴놓지만 공부가 될 리 없었다. 엄마는 할머니한테 불만이 있을 때 가끔 나에게 푸념을 하곤 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한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속은 뭉근하니 아파왔다. 지난 추석 때도 그랬다. 추석날 점심때쯤 되니 큰 고모, 작은 고모네 식구들이 왔다. 오랜만에 만난 고모, 사촌들과 어울려 버적대며 즐겁게 지냈다. 그날 밤은 이 방 저 방 사람들로 꽉 차서 나는 안방에서 자야 했다. 이불을 쓰고 누워있는데 엄마가 소리를 죽여 말했다. 송편 만드시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셔야죠. 적당히. 아까부터 하던 말인 모양이었다. 아빠도 나지막하게 대꾸했다. 당신이 조금만 하자고 하지 그랬어. 말씀드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 큰 함지에 가닥 반죽을 해놓고는 만드는 사람이나 많으면 또 몰라. 둘이서 그것만 붙들고 하루 종일. 그래서 친척들이랑 나눠 먹으면 좋은 거지 뭘.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집에 와서 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만둡시다. 그만둬. 아빠는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이 돌아누웠다. 그거 한 가지뿐이면 내가 말을 안 해. 날이면 날마다 온갖 손 많이 가는 일만 잔뜩 버려놓으시니. 엄마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나는 누워서 자는 채 했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오래도록 깨어 있었다. 거실에서 무엇인지 무거운 것을 쿵쿵 내리치는 소리가 들린다. 밖으로 나가보니 할머니가 널따란 나무 도마에 콩 덩어리를 내려치고 있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다 찢어졌으니께 인자 매주를 만들어야지. 콩 덩어리는 도마에 닿는 부분이 판판해졌다. 할머니가 그것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계속 내리치자 점점 큰 벽돌 모양의 메주꼴이 잡혀갔다. 할머니는 3개째 메주를 만들면서 벌써 힘에 부치는지 숨이 가빠졌다. 나는 슬그머니 할머니가 잠시 내려놓은 콩 한 덩이를 끌어다가 내리쳤다. 이 아가 왜 이런디야? 할머니 힘드시죠? 할머니 잠깐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서 괜히 망가뜨리기나 하지. 저도 잘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내리쳐도 콩 덩어리는 벽돌 모양이 되지 않고 찌그러지기만 한다. 아이고 저리 비켜. 네가 뭘 한다고 그리야.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마지못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러고는 할머니처럼 콩 덩어리로 메주를 만들기 시작했다. 메주는 모두 12개였다. 할머니는 다 만든 메주를 베란다에 쭉 늘어놓았다. 겉이 꾸덕꾸덕 말라야 끈에 묶어 매달 수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좁은 베란다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어졌다. 우리 집 베란다는 이미 항아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우리 집에 왔다. 그때 할머니는 시골에서 쓰던 항아리를 많이 가지고 왔다. 냉장고에 들어갈 만한 작은 것부터 내가 들어가 앉아도 될 만큼 커다란 항아리까지 여러 가지였다. 그땐 베란다에 화초가 많았다. 할머니는 가지고 온 항아리가 베란다에 다 놓이지 않자 복도에 내놓았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경비원 아저씨가 올라왔다. 복도에다 이렇게 뭘 많이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푸르름을 자랑하던 화초들은 어느덧 하나씩 구석으로 밀려나거나 비상구로 내몰렸다.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장소는 간장 항아리나 고추장 항아리가 차지하게 되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아빠가 베란다에 늘어놓은 메주를 보았다. 하지 마시라니까. 어머니는 참 그 슈퍼에서 사다 먹으면 될 걸 가지고. 할머니는 못마땅한 낯빛으로 아버지를 나무랐다. 장은 집에서 담가야 제맛이 나는겨. 요즘에는 파는 된장도 맛이 괜찮다고요. 난 건 몰라도 이건 안 돼야. 그깟 조미료를 범벅한 것이 제대로 된장이요? 시상이 아무리 바뀌었기로서니 다신 그런 말 하덜 말어. 아빠도 더 이상 대꾸를 못했다. 며칠 후 엄마가 몸이 좀 안 좋다고 일찍 들어온 날이었다. 내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못 박는 소리가 났다. 곧이어 엄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어머니, 뭘 하시는 거예요? 나도 밖으로 나가보았다. 할머니가 베란다에 의자를 내놓고 그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러고는 또 하나 못을 박는 것이었다. 창고 문틀 위에 나란히 못이 박혀 있었다. 매주 매달아 놓으려고 그려. 엄마는 한숨을 푹 쉬었다. 어머니, 그런데다 못을 박으시면 어떡해요? 매달아 놓을 때가 마땅치 않아 그러제. 그 매주 하나 매달아 놓을 데도 없는 집구석이 어디 있다냐. 뭐 없을 집구석이요? 할머니는 못을 또 하나 들어서 박았다. 그것을 본 엄마는 입을 앙 다물고 눈을 한번 꼭 감았다 뜨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 매주만 중요하고 집골은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돌아서서 엄마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뭐요? 집골? 그럼 내가 집골을 망치고 있단 말이요? 못 몇 개 박은 게 집골을 망치는 거란 말이요? 할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노여워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무서웠다. 엄마가 이렇게 할머니에게 대드는 것은 처음 보았다. 엄마는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매주 만들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무엇이요? 매주를 만들지 마라? 네가 지금 매주 만드는 거 돕기나 하면서 그런 말을 하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만들지 말란 소리만 하면 다요? 요즘 아파트에서 그런 거 만드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그러세요? 너는 안 먹고 살래? 아무리 아파트기로서니 사람이 할 일은 하고 살아야지. 그래, 아파트 살면 장을 다 사 먹어야 한단 말이요? 아휴, 그만두세요. 어머님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니. 엄마는 돌아서서 안방 쪽으로 갔다. 할머니는 속이 상한지 한참이나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불러보았다. 할머니. 할머니는 그제서야 내 얼굴을 보더니 혼잣말같이 중얼거렸다. 시상이 아무리 달라졌다 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는 법이요. 그렇지. 그러고는 박아놓은 못에 메주를 걸었다. 메주는 창고 문 앞에 주렁주렁 매달렸다. 못에 다 걸 수가 없어서 빨래 건조대에도 매달았다. 내 방으로 가다가 안방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엄마가 쪼그려 앉아 두 팔에 머리를 묻고 있었다. 나는 엄마를 부르지도 못하고 문을 다시 닫았다. 왜 이래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엄마도 좋고 할머니도 좋다. 그런데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은 건 정말이지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슬프고 괴롭다. 어떡하면 좋을까?